네. 네,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항상 그 강의할 때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간절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맞아요. 네, 간절함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간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 뭘 사고 싶을 때 내가 이 뭐 가방을 갖고 싶어. 사고 싶으면 뭐 그게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차를 갖고 싶어. 그럼 이걸 어떻게 살 수 있지? 금액을 계산해보고 이거를 계획을 세우듯이 맞아요. 저는 아파트나 뭐 건물이나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부자와 간절함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시는데요, 이거. 네. 사실 저희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저희 스토리를 아실 텐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얘기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렇죠. 저희가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간절함. 네. 네, 이 간절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네. 저희가 왜 생각의 부자가 됐는지 지금부터 진영쌤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되게 그냥 평범한 삶을 20대 때까지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집도 되게 평범했었고, 대학도 그냥 뭐 지방에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뭐 아르바이트 조금씩 하면서 살다가 그냥 졸업 후에 바로 또 피부과에 취직해가지고 제가 피부 미용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 관리사로 6년 동안 그냥 직장 생활을 했죠. 근데 이제 대학 다닐 때는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아르바이트해서 쓰다 보니까 되게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월급을 받고 월 200 얼마가 생기네? 내가 플렉스 하면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재테크도 모르고 사실 지금 생각하면 이때부터 제가 재테크를 알았다면 그때는 진짜 막 돈 모아서 경매나 이런 아파트 투자를 좀 꿈꾸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렸어요. 그때. 네, 어렸었어요. 몰랐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막 주말에는 수상 스키 타다가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요. 수상 스키 타다 만났습니다. 그 양두리가 잘못됐어요. 양수에서 만나가지고. 사실 이제 2살 연하 남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연하 남편이 저 처음 만났는데 되게 막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고 결혼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홀린 것 같아요. 어떻게 1년 만에 결혼을 해볼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좀 빠르게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서 대표 서마스터가 나이가 25살, 제가 27살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결혼 생각할 나이는 아니었는데 이건 운명이었던 것인가. 네, 모아둔 돈 없이 저희가 그냥 사랑 하나로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또 이제 아기가 생겨가지고 둘이 살 때는 원룸에서 저희가 신혼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둘이 뭐 장 봐서 먹어도 맛있고 뭐 그냥 둘이 있다는 것만 자체로만도 이제 행복했는데 아기가 생기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도 어린 것 같은데 네. 이러면서 정말 좀 많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고 네, 저희 집이에요, 여기가. 네, 저희 첫째 애기 돌 때였던 것 좀 같아요. 걸을 때요. 저기 TV 보이시죠? 돌이었고, 오른쪽은 네. 이제 돌 전이었던 사진 같은데. TV 보이시면 아시죠? LCD TV입니다. LCD TV. 네, 진짜 한 15년 전이네요. 네. 저 때 이제 원룸에서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제가 든 생각은, 아이들 이제 태어나면 되게 해주고 싶은 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엄마다 보니까 그때 당시 막 되게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싶고 제가 지금도 한이 되는 게 엄마들은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영화다중이라고 해갖고 프레벨에서 나오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책이 뭐 한 10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못 사주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내가 인생은 진짜 내가 뭐 우리 남편 탓할 수도 없고 내가 너무 내 인생을 탓하기보다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해보자. 내가 남편이랑 같이 그때 당시 남편이 먼저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자 해가지고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피부관리사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도전을 합니다. 네, 사설이 너무 길다고 하시는데 어떡하지? 죄송해요. 그럼 잠깐 나갔다 오세요. 근데 이거를 좀 들어주셔야 네. 다른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제 사연에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제가 진짜 아기를 이제 태어나자마자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동차 합격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아기를 케어하면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더라고요. 아기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공인중개사 일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많이 만나서 계약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제가 찾아갑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아파트로 이사갈 보증금 모을 때까지만 아이 좀 돌봐주세요. 라고 하고 제가 울면서 이제 내려온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그렇게 이제 맡겨놨으니까 저 진짜 악착같이 막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주말까지 일하면서 정말 제 영혼 시간을 갈아 넣어서 일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다짐 일기라고 해서 사실 처음에는 이게 마음이 사실 되게 잘 다잡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기를 봐야 되는 것인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야. 나는 이 일을 해서 돈을 빨리 모아야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냉장고에 붙여서 항상 내가 지켜야지. 우리 아이들도 있고 내가 돈을 빨리 모아야 되는 이유 이거를 써가지고 정말 간절함이 여기에 다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드디어 3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네. 어떻게 했을까요? 아파트로 이사를 갔을까요? 갔었죠. 네, 아파트로 이사는 갔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3천만 원을 모으고 나서 역삼동에 집을 알아보니까 24평짜리가 월세가 3천에 한 180, 200만 원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 이거 돈 벌어서 다 월세 내면 끝이겠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 저희가 알아봤던 게 국민임대 아파트입니다. 국민임대 아파트는 이제 신혼부부 이제 혜택을 주고 아이가 좀 있으면 혜택이 있어서 거기에 좀 저희가 도전을 했는데 바로 또 당첨되는 건 아니고 여러 번의 도전 끝에 지금같이 이렇게 강의가 있거나 뭐 되게 유튜브가 있거나 이러면 더 빨리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블로그나 카페밖에 없었기 때문에 되게 막 퇴근해서 막 그 블로그 보고 카페 보고 되게 공부해서 어렵게 우면동에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 수원에 아이를 맡겨놓고서 진짜 여기 아파트 입주하고서 이제 저희 첫째 아이를 데려왔거든요. 저희 첫째 아들 5살 때 데리고 왔어요. 5살 때 데리고 왔는데 와, 그 돈 모으려고 3천만 원 모으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시간 갈아 넣어서 진짜 일했거든요. 근데 저는 남편으로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 속상했던 게 저희 아이를 맡겨놓은 곳이 수원이었어요. 수원이었고 저희 집은 이제 역삼동의 원룸이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 또 점심까지 일합니다. 오후까지 일하고서 이제 내려가요. 이제 수원에 내려가서 애를 봅니다. 애를 보고 하룻밤 자고 일요일 날 이제 올라와요. 이제 저기 다시 역삼동으로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길에 저희 와이프가 막 엉엉 울어요. 엉엉 울면서 내가 내 애도 못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러면서 막 혼자 엉엉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걸 매주 그러면서 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에 바치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악에 바쳐갖고 정말 내가 반드시 진짜 꼭 성공하겠다. 그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진짜 악착같이 돈을 벌었죠. 그냥 돈밖에 없었어요. 저희에게 20대, 그리고 30대 초반 중반까지는 진짜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가족들이랑 살 집. 이게 너무 간절했거든요. 네. 심지어 저희 부모님조차도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거 없었고. 네. 그리고 처갓집조차도 그냥 빌라, 네, 방 3개 있는 빌라에 살고 계셨고, 그럴 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거리면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임대 아파트라는 게 되게 혜택이 좋잖아요. 보증금이 3천만 원에 월세가 33만 원이에요. 원룸보다 더 저렴한 임대료로 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데 처음에 이사 들어가서 되게 행복하다라고 사는데 어느 날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 이제 나타났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들이 되게 시무룩하게 있어서 죄송아 왜 그래? 이러니까 엄마 나 저기 2단지에서 놀고 있는데 친구들이 임대 아파트로 가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단지가 일반 분양 아파트고 3단지가 이제 임대 아파트인데 그때 왜 차별을 받아야 되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냥 우리가 우리 집을 사자, 우리 집을 사보자 이렇게 네. 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집을 살 계획을 이제 간절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년 후에 수원에 있는 호미실 모아미레도라는 아파트에 저희가 청약에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2015년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긴 한데 이때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이 되게 좋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청약 넣었던 아파트도 결국 그 청약 통장만 있으면 넣으면 당첨이 되던 그런 시기였고 딱 지금이랑 똑같아요. 네, 지금이랑 딱 미혼년도 똑같습니다. 있었죠.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근데 사실 이게 투자의 목적보다도 실거주, 그냥 우리 집을 갖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처음에 청약을 도전을 했었고
처음에 사실 이것도 지른 거였거든요. 제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너무 사자 해가지고 지르고 우리가 청약은 어때요, 여러분? 계약금 넣고 2년 후에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은 대출 받고 잔금 1억 정도를 모으면 저희가 입주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간절하니까 3천만 원 임대 아파트 진짜 벗어나고 싶었어, 진짜. 벗어나자. 네. 우리가 이거 1년 안에 1억을 못 벌면, 2년 안에 1억을 못 벌면 우리는 계약금도 날리는 거고 그냥 우리 인생은 그냥 망하는 거야. 그냥 질러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생각보다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빠르게 모여지더라고요. 여러분 1억을 2년 안에 모아야 된다 생각하면 어떻게 모아?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저희 2명이잖아요. 둘이 2년 동안 5천만 원씩만 모으면 되고 1년 동안 2,500씩만 모으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반대예요. 1년 동안 5천만 원씩, 2년이니까 2,500씩. 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1억, 둘이서 이제 각각 5천. 그렇죠. 네, 네. 각각 5천씩 2년 동안 1년에 네. 2,500만 원만 모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그 돈이 모아졌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든 생각이 후미실로 하나를 그 아파트에 또 분양권을 사보자. 그때 당시 피가 되게 귀엽게 붙어 있었거든요. 피가 500만 원. 네, 요래가지고 우리가 무주택에서 하나를 더 하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1억을 모아본 경험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 무주택에서 아파트 2개를 소유할 수 있어. 하나는 내가 실거주, 하나는 임대를 주자. 그러면 우리 2채를 소유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도전을 했었고 결국 입주 시점 때는 제가 항상 그 간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그게 너무 꽂혔어요. 아이가 되게 상처받았던 그 단지를 너무 사고 싶어서 매일 시세를 보고 있었고 어떻게 긁어 모으면은 이 서초 힐스라는 그 2단지 아파트를 살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서초 힐스 아파트, 아이가 친구들이 뭐라고 했었던 그 아파트를 사버립니다. 네. 네, 진짜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었죠. 가문의 네. 영광. 정말 역삼동은 원룸, 진짜 그 원룸에서 시작해서 임대 아파트 갔다가 후미실에 아파트 청약 넣어서 이제 거기 입주하려고 하다가 그 악착같이 번 돈 다 싹싹싹 모아가지고 네, 70% 대출 받아가지고 결국엔 우면동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당시에 저희가 7억 8천이었어요. 네, 207동, 제일 로얄동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1층을 봤을 때 7억 6천만 원인가 그랬었어요. 네. 7억 6천인가 7억 5천인가 그랬었고, 저희가 산 집이 25층이었거든요. 탑층이었어요. 7억 8천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억 8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겠다. 좀만 깎아달라. 그랬더니 이제 700만 원 깎아주시더라고요. 700만 원 깎아주시면서 계약서를 이제 부동산에 만나가지고 도장을 찍는데 그분께서 그러셨어요. 아, 이거 많이 올랐어요. 이 아파트가 사실 그때 당시에 3억에 분양한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2배 오르고 거기에서 한 1억 얼마 더 오른 거잖아요. 2억 가까이 오른 거니까 이거 많이 올라도 한 8억 될 겁니다. 네.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네, 그냥 실거주로 그냥 네. 실거주로 그냥 사세요. 네, 그냥 이러면서 조언을 해주시고 그분은 목동에 전세로 가셨어요. 네. 이때 당시가 2017년도였는데요. 네. 저희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2015년, 그러니까 12년부터 15년도까지 되게 부동산 값이 안 오르다가 17년도까지도 좀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18년도부터 꿈틀하면서 엄청 불장이 왔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 올라가는 것도 막아야 되고 너무 내려가는 것도 막아야 되니까 이제 대출 70% 해줄게요. 집을 사세요. 전세 사지 말고 집을 사세요. 라고 할 때여서 저희가 70% 대출을 받아서 이제 들어가게 됐었던 거죠. 금리도 엄청 쌌어요. 그때 저희가 대출을 이자하고 원금 내는데 한 200 얼마 냈었는데 250 정도. 네, 원금 250 플러스 정도. 이자. 맞아요. 예. 엄청 진짜 얼마 안 되는 돈 근데 내면서 여러분 영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기초 체력이 있잖아요. 1억을 모아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당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끌 하되 감당 가능한 대출을 활용하셔라. 내가 감당 가능하지 않고 남들이 해서 하는 거는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 내가 갚을 수 있는 소득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걸 해도 되는 거죠. 대출을 받아도 되는 건데 네.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돈을 모으면서 그 소득을 이미 많이 구간을 이제 임대 아파트에서 나와야 될 정도로 이제 소득이 많이 높아졌던 거죠. 네. 그렇죠? 높아졌으니까 이제 뭐 이자하고 원금 250 내는 건 귀여운 거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7억 7,300만 원에 샀던 저희 서초힐스 아파트가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얘가 15억이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정말, 근데 당시에는 이 집값이 뭐 9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뭐 11억이 되고, 이게 별 감흥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버는 돈이랑 제 소득은 늘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네. 그 자리에 있었고, 자고 일어나면 제 엉덩이에 그냥 깔고 있는 사이버머니. 네. 그냥 사이버머니가 그냥 1억씩 올라가는 거지. 뭐 제가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뭐 저는 이걸 실제로 팔고 나서 살면서 부동산이라는 걸 처음 취득해봤고 네. 처음 팔아보면서 시세 차익이 이렇게 난 거를 보고 와 정말 이게 새로운 세상이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니고 팔아서 이 돈을 불려야 되는구나. 네, 불려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경험을 한번 해봤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경험해보고 또 사실 이 꿈 하나를 이루니까 그 앞에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저희가 건물 중개할 때는 사실 건물주들이 오시면 아 그냥 물려받으신 분들 그냥 아 부러운 분들 뭐 맞아요. 이렇게만 얘기하다가 막 90대 이상이 안녕하세요. 막 소장님 네, 아니요. 네, 진짜 저희 건물주보다 회장님이라 그랬어요. 네, 네. 사실 상상도 못하고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하다가 아 이제 건물주들이 하나씩 보이고 매매 중개를 하다가 아 이렇게 레버리지로 활용하시네를 보고 지금이 기회다 여기 팔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팔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 남들 그 일반 분들도 이렇게 하다가 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었구나. 근데 이거를 사실 많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제가 그렇죠, 맞아요. 나는 건물 살주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제가 이제 내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건물에 대한 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걸 알려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도 하게 됐고 이제 건물도 이제 책도 이제 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네. 유튜브 때문에 진짜 많이 이게 알려진 거예요. 네. 사실 진짜 옛날에는 조용조용하게 있었어요. 이게 절대 이게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었거든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나는 건물주로 살기로 했다. 우리 김재영 대표의 책에도 보면 있는 그런 디벨롭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기 전에 그냥 조용하게 멤버라 그러죠. 저희 막 멤버 한 7명 정도만 이렇게 결성해서 조용하게 하던 일이 저희 본업이었잖아요. 그게 갑자기 유튜브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또 이게 알게 돼서 네, 너무 좀 좋습니다. 그쵸. 좋은 점도 있고 이게 나쁜 점도 있고 경쟁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네. 네. 하지만 재밌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저는 사실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사실 오늘 무료 강의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저희에게는 또 말로 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저희가 이런 또 새로운 꿈을 만들어드리고 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맞아요. 말로 할 수 없는 뿌듯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네. 그럼요. 앞에 저희가 이렇게 설명한 게요. 그냥 야 건물 돈 있으면 다 사죠. 사실 부동산 가서. 근데 이런 사연들이 모여서 간절함, 네 그런 결핍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저희 진짜 모든 거 다 걸고 했거든요. 매 순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사실 이렇게 좀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봤었어요. 네. 네. 재미있으셨나요? 네. 강의라고 생각하고 막 넘어가면 안 돼요. 소통해야 됩니다, 저희. 아, 네네. 이제 제 첫 번째 건물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첫 번째 건물 금액 얼마나 들어갔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왼쪽에 보이시는 빨간 건물 있죠. 네, 저런 건물 뭐지? 뭐 그냥 주택처럼 보이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런 거를 아 보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눈을 오늘 이제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내일부터는 빨간백도 아 저걸 신축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에게는 이게 이제 보석처럼 보였던 거죠. 저희 자금 15억 정도가 되는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빨간 벽돌을 허물고 이 바로 오른쪽 건물 네, 이 옆에 건물이 이렇게 신축 건물로 탄생이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매각까지 완료한 스토리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아파트 파셨냐 그랬는데요. 팔았어요. 아파트 당연히 팔았죠. 저희가 이제 그 건물 중개 하다가 건물 중개를 보면서 와, 저분들 막 이렇게 그때 당시 집 장사가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이런 근생 건물보다는
집장사라고 해가지고 건물 지어서 집으로 지어서 투룸, 쓰리룸 이런 걸로 막 분양하시는 분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유행했었는데 그거 보면서 저희가 영감을 얻은 거예요. 와, 이렇게 근생 건물 지어서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어디야? 같겠는데 어. 해가지고 이제 저희도 네. 도전을 한 겁니다. 근데 아직 왜냐면 출발 안 그 했어? 집장사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여쭤봤더니 지금 편의점에서 매출이 라면 엄청 먹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라면 먹는다고? 막 그 뭐 어. 예를 들어 매매가가 뭐 언제 10억이다. 출발하려고? 그럼 8억이 대출이 돈 나오는 더. 거예요. 그리고 공사비가 예를 들어 10억이다. 너무 그럼 또 8억이 추워가지고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 돈 뭐 먹고 한 와서 배고프다 4억 그래가지고 가지고 이걸 하는 라면 거죠. 먹었다. 네. 그러니까 엄청 알겠어. 대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도 그분들은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거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저희는 할 때, 근데 이거 보고 따라 하시면 또 안 됩니다. 지금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협업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면 장사가 되겠다. 이거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진짜 아파트를 다 팔고, 저희는 다시 또 월세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이사를 가면서 이 건물을 사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금 15억 들여서 31억 5천에 산 건물을 81억에 매각을 합니다. 네. 무려 시세 차익이 진짜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31억 5천. 네. 20년도에 매입해가지고 23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1년 네. 정도 이제 신축하고. 네, 이게 이제 기반이 됐죠. 저희 이제 첫 번째 건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진짜 그 눈물나게 아파트 살다가 정말 건물 사서 이렇게 팔고 나서 이런 목돈, 제가 두 번째로 아파트 팔고 돈 벌어보고 건물 팔고 돈 벌어보고 진짜 통장에 돈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잠이 안 와요, 잠이. 너무 행복해서. 근데 딱 3일만 잠이 안 오고요. 4일째부터는 다시 고민이 와요. 네. 아, 이제 뭐 사지? 뭐 사지? 이제 그런 고민들이 또 옵니다. 네. 네, 근데 그거 산 거는 이제 신사동 건물을 샀는데 저희 두 번째 건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뭐 10억 너무 비싸요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 두 번째 사례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3억에 매입했어요. 지금 현재 임대를 주고 있어서 저희에게는 이제 이자 빼고 월 순수익 200만 원이 남는데요. 저희 투자금은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7억으로 사실 아파트 투자하려고 해도 7억 정도로 서울에 투자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출이 안 나와요. 네네. 근데 이제 7억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지도 보이시죠? 망원동 역세권에 건물을 매입해서 카페를 임대를 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꼬마 빌딩들을 이런 소액으로도 할 수 있다. 사실 7억보다 더 소액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이런 것들 좀 오늘 저희 사례를 먼저 알려드리고 또 맞아요. 다른 사례도 이따가 계속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월세가 1,000만 원 나오고요. 저희가 이자를 800만 원 내고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저희한테 남는 게 이제 200만 원 정도가 이제 남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임대업자 이제 임대인으로서의 이제 삶을 또 이렇게 살고 있고요. 네, 망원동 다가구 매입한 거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뭐 박명수 씨가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달려가서 이제 홍보 처음에 이제 대관 문의를 주셔서 아 무슨 대관을 그 비용을 안 받겠다. 요즘에 원래 사실 돈 주고 쇼핑해야 되는데 해서 제가 이제 사진 찍어서 기념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임차인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외관이랑 이렇게 인테리어를 더해서 건물의 가치가 더 맞아요. 올라가더라고요. 저 왼쪽 건물이 네, 오른쪽으로 이렇습니다. 바뀐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81억에 팔았던 그 건물 자금으로 처음에 저희 들어갔던 돈 15억하고 시세 차익 있죠? 그걸 합쳐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사동의 건물을 매입해서 4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막 건물 이거 샀어요 이게 아니라 사실 한 개 사는 게 어렵지 한 개 건물 잘 사면은 계속 살 수 있더라. 요거를 좀 저희 사례에서 좀 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불과 저희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서초힐스 살고 있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불과 5년 만에 진짜 이 신사동에 네, 건물 사고요. 망원동에 건물 사고요. 진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진짜 5년 됐습니다, 저희. 2020년도에 저희가 그 역삼동 평범합니다, 저희. 네. 진짜 평범해요. 네. 아니 진짜 왜냐하면은 사실 내 집 마련하려고 7년 동안 했던 7년 동안 돈을 막 아끼고 모아서 집을 겨우 마련했었는데 맞아요. 건물을 사니까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좀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보다 더 빨리 하실 수 있다. 평범하신 분들도 할 수 있다를 조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금 들어가서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공사했어요. 아울 디자인에서 네, 10억 들여서 공사했습니다. 네. 네. 네, 5년 만에 인생 역전 네, 시켜드릴게요. 시켜드립니다. 네, 시켜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네.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물이 이제 세 채입니다. 네. 저희 세 번째 건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 건물 자랑하다 끝날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또 빠르게 넘어가. 네. 이거는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임대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 사업자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네.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그러니까 개인의 꿈은 아파트 마련이잖아요. 내 집 마련.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 마련이 또 꿈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또 사업자한테는 대출이 더 훨씬 잘 나오기 때문에 사업 마련하시는 거 되게 조금 되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콘텐츠 저는 이제 세 번째 건물을 레스토랑을 운영해서 좀 영업이익을 높이고 그쵸. 시간이 지나면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투자겠다 생각해서 저는 사실 저희 아이들한테도 좀 알려주고 싶었고 사실 이 세 번째 건물은 저희 아버지가 지금 70세가 넘으셨거든요. 73세 정도 되시는데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좀 현금 흐름을 조금 드리고 싶었어서 아버지한테 좀 운영도 조금 맡겨드리면서 이제 그 레스토랑 운영하려고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 조금 어르신, 60대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건물을 매입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제 사례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장인어른도 여기 오셔가지고 네. 이제 청소도 해주시고 네. 너무 좋아하시죠. 진짜 좋아하세요. 네. 일을 하세요. 그리고 급여를 진짜 받아 가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했던 일 중에 제일 잘했던 일이 진짜 이 건물 매입해서 진짜 이게 월세 받는 것보다 실제로 운영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낼 거 내고도 한 1,000만 원 남거든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오히려 월세 받고 이자 내고 순수익 남는 것보다 네. 오히려 이게 장사하는 게 더 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여러분 이게 사실 서울에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지방에도 예, 되죠. 왜냐하면 다 서울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뭐 부산에도 되고요, 뭐 광주에도 되고 사실 전주도 건물이 되고 예. 대전도 되고 네, 약간 천안도 되고 소액 잠깐 네. 그 댓글에서 소액이 얼마부터인가요 하셨는데 사실 뭐 저는 한 5천만 원부터도 사실 지방 건물은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진짜. 아니 근데 보통 분들 뭐 식당 넣을 용기를 못 낼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네. 왜냐면 당장 내가 못 하더라도 뭐 부모님 놀고 계시면은 부모님 보고 좀 운영하라고 해도 되고 뭐 와이프가 집에 쉬고 있으면 좀 와서 하라고 해도 되고. 사실 뭐 위탁 운영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법은 또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이따가 또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그거 준비를 좀 했거든요. 네. 네, 그런 거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네.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레스토랑 내부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사해가지고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페레이라에서 아시나요? 페레이라. 예. 저는 잘 모르는데 남자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되게 즐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기 안경 쓴 친구가 네. 저희 그 점장, 네, 저희 프랜차이즈 대표 강기복 대표고요. 네, 멋있다. 페레이라 와가지고 이제 왔죠. 저희 클라스 진짜 난리 났습니다, 진짜. 그래서 네.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건물주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여기까지가 저희의 과정이에요. 사실, 뭐, 제가 중간에 아파트를 팔아서 이제, 나중에 살 집은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전세 끼고 이제 산 빌라도 있고, 최근에 뭐 시그널도 매입을 하긴 작년에 했는데. 샀습니다, 시그널. 네. 여러분들 이게 제가 지금까지 뭐 80%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제 80% 대출 받았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가치가 또 상승이 되고 결국 그 80% 대출 받았던 게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지역을 사셔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좋은 지역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서울만, 강남만 좋은 게 아니라 맞아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유동인구 있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고 수요가 있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나중에 또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5년 전에 저희 자산은 15억이었습니다. 네. 15억에 대출 5억. 근데 건물 안 샀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건물 안 샀으면 지금 이런 게 될 수가 네. 없었죠. 진짜. 근데 지금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걸고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지금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 방법, 스토리 이거를 진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흘러왔습니다. 네. 네. 진짜 첫 건물 잘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건물 이렇게 많이 늘려나가는 거요. 네. 누군가한테는 진짜 굉장히 이제 꿈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건물 잘 샀기 때문에
진짜 이게 쭉쭉쭉쭉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잘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첫 건물 잘 사는 거를 도와드리는 네. 먼저 앞서서 해본 선배이자 유경험자 네. 그리고 현업에 종사를 하면서 진짜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많은 건물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건물 강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분들도 건물 강의가 끝나면 결국 물건 받으러 어디 갑니까? 중개법인 부동산 가잖아요. 빌딩 전문 중개법인 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소매예요. 소매. 중개법인은 도매고요. 네. 네. 도매상에서 공장에 가서 물건을 떼다가 수강생분들한테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요. 저희 자체가 그냥 도매상이에요. 저희가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그냥 그죠. 그쵸. 물건을 그냥 평범한 물건을 이게 취급한 게 금매를 아니고 제일 먼저 그렇죠. 알아요. 금매 얼마 안 해요, 저희는. 네. 그래서 그런 금매를 여러분들의 첫 금매, 첫 건물, 첫 금매 건물을 저희가 같이 한번 네, 실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도매상입니다. 장사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첫째 아들 때는 제가 그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저기 막 신발장으로 계속 기어가는 걸 잡아오고 진짜 막 눈물 나 진짜. 장난감 놀 데도 네. 없고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건물을 사면서부터 제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5년 동안 확 바뀌었거든요. 네. 사실 둘째한테는 이제 둘째가 10살 초3인데 뭐 최근에 야구를 하고 싶다고 해요. 야구 해봐. 시킬 수 있고. 야구 들어갔습니다. 네, 여행 가고 싶어. 네. 저기 키 큰 아이가 저희 첫째 아들입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저렇게 커가지고 뭐 엄마 밥 먹게 뭐 용돈 좀 보내줘 이런 바로 보내줄 수 있고 가격표 안 보고 살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한 삶이고 이제 와서 뿌듯하더라고요. 예. 저 둘째 보십시오. 저 시그널에 앉아가지고. 첫째 보세요, 첫째. 신발장 옆에서 진짜. 네. 아, 이 애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네. 어머니들 혹시나 이제 아버님들 이제 계시면은 되게 미안하잖아요. 전혀 미안할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저 때가 기억이 안 나고 지금이 기억을 맞아요. 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때는 제가 되게 미안했는데 지금 미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정말. 네, 맞습니다. 둘째 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제가 2019년부터 빌딩 매매를 전문으로 막 중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를 거쳐가신 분이 최소 150명이 건물주가 되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음 후기는 이제 오늘 무료 강의 들으시는 분들, 아까 1000명에서 몇 명이 이제 들어오셨을지 빠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지금 다음은 궁금하다. 여러분이 분명히요, 지금. 주인공입니다. 아니, 네. 얘기하면 그럴까요? 네. 아, 얘기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네. 몇 분입니까, 지금? 네. 그래서 야, 얘기해줘야 할 거야. 아, 얘기 안 해주면 안 해. 지금,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좋습니다. 브라보. 감사합니다. 브라보. 네. 좋습니다. 천막 밑으로 떨어지면 얘기해주세요. 바로 스톱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 이제 저희 스토리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저희처럼 할 수 있습니다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 스토리 안 할 수가 없었고요. 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할게요. 우리가 네. 건물주가 돼야 되는 이유. 네, 여러분, 이게 건물에서는 뭐가 장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는 전세를 끼고 이제 갭 투자를 하지만 건물은 월 현금 흐름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내가 일부층 사용하면서 아래를 임대를 줄 수도 있고요. 뭐 통임대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임대를 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건 상가 건물, 사무실 건물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온다. 그래서 대출을 받지만 이 월세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자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남아야 이 리스크가 커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한계층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가 또 그 나중에 또 계속 말씀드릴 건데 건물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다. 이게 네.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네, 지가가 또 상승되죠. 땅값이 떨어지는 걸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안 오르고 보합인 경우가 있지. 사실 큰 폭으로 오르고 완만하게 오르고지. 사실 공시지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공시지가는 안 떨어져요. 매년 재산세는 올라갑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공시지가라고 또 이제 어느 그 표현을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땅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네. 맞아요. 참,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건물 갖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자료에는 없는 건데, 건물 갖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저희 처음에 지었던 그 역삼동 건물 있죠? 강남구 역삼동에 있었던 81억짜리 건물. 그 건물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1년에 낸 재산세가 한 600만 원 정도 돼요. 네.
81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저희가 낸 거는 600만 원 정도. 근데 그 지금 댓글들 중간중간 많이 올라오시는데 네. 저희가 흐름이 좀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넘어가도 이따가 다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 그래프 잠깐 봐주시면 이 노란색이 이게 공실률이거든요. 결국적으로 24년도에는 공실률이 떨어진다를 이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건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의 가치 상승이에요. 이게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건물 투자가 내가 뭐 저희는 사실 운이 좋았어요. 또 운이 좋게 불장을 만나서 좀 3년 만에 엑시트를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건물 투자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보셔야 된다. 더 길게 봐야 돼. 네. 근데 결국 근데 그 현금 흐름이 이 시세 차익을 못 따라오더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게 현금 흐름 플러스 내가 가지고 가면서 내 일은 하면서 가지고 가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이 정말 정말 값지게 돌아오더라입니다. 네. 그렇죠. 시장이 좋을 때는 짧게 뭐 3년, 5년 이 단타로 갈 수 있지만 네. 원래 부동산이라는 걸 한번 사면은요, 이 흐름 타기 전에는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뭐 손해를 봤다 안 봤다는 내가 팔았을 때 팔았는데 손해가 나면은 손해가 난 거 맞아. 근데 안 팔면 되는 거야. 떨어지는 장에서 안 팔면 되는 겁니다. 안 팔면은 내가 안 팔았으니까 이게 손해가 난 거예요. 손해 난 거 아니에요. 다시 올라가는 장에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꼭 이거 좀 떨어지면은 야, 지금 뭐 좀 막 세상 다 망한 것처럼 막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월세가 세팅이 잘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공실률 없게 잘 임차인을 맞춰놓는다고 하면은 그런 거 봐도 끄떡 없어요. 어느 사실. 순간 장기적으로 맞아요. 가져가다 보면 되게 든든한 자산으로 돌아오는 네. 게 건물이더라. 네. 네, 요거를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을 보고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할까요? 건물 투자를 왜 안 할까요? 네, 방법을 모르시는 거더라고요. 방법을. 건물주 어떻게 내야 될 건데 아파트 살 돈으로 살 수 있어? 이게 진짜 궁금하셔서 오늘 다 들어오셨죠? 네. 네. 안 사본 분들이 걱정이 이게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건물을 사야 되나요? 돈이 없는데 대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대출 많이 받아서 이자 감당은, 공실은 이렇게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50명을 건물주로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 실제 그 전에 저희가 뭐 상가, 사무실, 임대차 경험이 다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부동산 한 지 저는 15년 차, 그리고 여기는 19년 19년 차입니다. 차인가요? 네. 서마스터가 더 강남에서 더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임차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경험으로 다 진짜 여러분들한테 다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찍는 거 가감없이 보여드리는 게 사실 뭐 이런 콘티 이런 거 없고 저희 다 그쵸. 생각하고 리얼이에요, 리얼. 그냥 네. 가감없이 보여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또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공장입니다. 도매상입니다. 네. 그래서 한 개 사는 게 어렵지 두 개, 세 개 사는 거는 쉬울 수 있다. 왜냐하면 한 개 사서 뭐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급지로 이동 부담스러워. 나는 그냥 뭐 두 개, 세 개 가져갈래 다른 지역에.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네. 한 개가 두 개 되고 세 개로 더 빠르게 간다 그랬죠. 저희가 5년 만에 한 개가 5개가 됐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찐 사례잖아요. 저희가 그냥 사례인 겁니다. 남의 사례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사례예요. 저희 사례. 네. 사실 그래서 아파트 투자도 정말 괜찮긴 한데 제일 쉽죠. 아파트 투자가 제일 쉬운데 이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건물로 넘어오시는 게 세금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네. 세금 때문에 넘어오시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건물 투자는 상가 투자도 해보시고 상가 투자 오피스텔도 투자해보시고 뭐 아파트 투자해보신 분들이 넘어오는 게 건물이기 때문에 바로 건물 투자부터 공부하신다? 도전하신다 하시면은 사실 끝판왕으로 바로 가시는 지름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너무 지금 큰 것만 얘기하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야, 니네 오늘 소액 강의 한다며 지금 뭐 하냐, 니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강남 디벨롭 정말 잘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전에 더 잘하는 거는요, 소액을 사실 먼저 했었어요. 네. 소액 사례들이 쌓이면서 저희가 돈을 벌면서, 네,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도전을 강남에 해본 겁니다. 소액 사례가 저희는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추리느라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오늘 밤새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인사이트 머니랩에서 좀 몇 개만 추려라. 이렇게 다 보내드렸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다냐고. 너무 많아갖고요. 그래서 추린 게 이겁니다. 네. 네. 그거 한번 이제 사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 사례는 이제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이제 휘경동에 위치한 네, 건물을 인서울이죠. 이제 네. 중개를 했는데요. 이제 그 실투자금은 2억 6천만 원이 들어갔고 월세가 여기가 이제 한 440만 원이 나오고 여기를 매입하신 분이 일부층은 본인이 사용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그 커피 그 원두 유통하시는 분이었고 커피숍을 운영하시면서 사무실도 쓰시면서 나머지 임대를 주시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이제 매입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사옥으로도 쓰고 임대료도 나오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시세 차익이 2억 6천만 원이 이미 났죠. 근데 지금 이제 본인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팔려고는 하지 않으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제 생각엔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실투자금 2억 6천만 원으로 투자한 사례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작은표 보여주면은 원래 여기 인사이트 머니랩에서는 보여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거. 왜냐면 이런 어려운 얘기하면 다 나간다. 막 이래가지고.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가시면 앞으로 안 보여줄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사실은 이제 80%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 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을 산다 칠게요. 그러면 80% 대출 받으면 8억 그리고 2억의 실투자 현금이 들어가겠죠. 2억뿐만이 아니라 플러스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듭니다. 맞아요. 여러분, 네. 죄송한데 이거 얘기하면은 네. 이거 빠진다 그래가지고 이거 캡처하세요. 이거 캡처하시고 네. 자세하게 보세요. 예. 뭐 취등록세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 빠진다 그래가지고 넘어갈게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해도 되나요? 안 빠지면 이거 숫자 안 빠지나요? 아, 확실해요? 네. 안 빠져요? 얘기해줘도 됩니까? 네. 네,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매매가에 대출 얼마, 그래서 실제 얼마 주고 샀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그 진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그 약간 억울해요. 억울로. 예, 왜 그러냐면요. 자, 보십시오. 1번 매매금액 8억 4천 취등록세가 이제 여기 또 들어갑니다. 4.6%. 그럼요. 네. 세금 들어가고 중개보수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총 비용의 대출을 뺀 나머지 여기에 보증금도 제외하면 실제 1에서 2억 6천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2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2억 6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볼 수 있는 것이 100%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 투자는 훨씬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사례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당시에 뭐 이렇게 보여가지고 지금 이게 8억 4천으로 보이시겠지만 당시에 이거 10억에 나와 있던 건물이에요. 10억에 나와 있던 건물을 1억 6천을 깎은 겁니다. 여러분들 10억에서 1억 6천 깎았다고 하니까 별로 안 깎아 보이는 걸로 보이시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1억 6천이면은요, 취등록세 내고, 중개보수 내고, 그 법무사비 다 내고, 이런저런 부대 비용이 다 빠지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런 소액에서는 1억 2억 깎는 게 진짜 큰 돈이다. 큰 돈이죠. 네. 제가 오늘 이거 들으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강의 이거 들으시는 분들한테 물건 좀 드리려고, 금매 엄청 많이 준비해놨어요. 진짜 제가 알겠습니다. 무진장 깎아놨습니다. 진짜 깜짝 놀래요. 진짜 보시면은. 네,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네. 다음 사례 한번 다음 해주세요. 사례도 이제 서울시 중랑구인데 여러분들 이제 서울에도 이런 건물이 있다. 사실 맞아요. 근데 건물이라고 해서 뭐 되게 삐까뻔쩍하게 3층, 4층 건물이 아니라 이런 1층 건물도 있어요. 사실 건물주가 땅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투자하신 분은 20대여셨어요. 맞아요. 20대 분이 되게 본인이 이제 그분도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던 맞아요. 분이라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이걸 네, 하셨어요. 네. 중개 법인에 계신 분이 심지어.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셔가지고 이 작 소액으로 그냥 투자를 하시겠다. 지금 여기가 사실 보면 되게 1층이고 열악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또 되게 뒤에 아파트도 많고 해서 이 배우 수요는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저희 앞에는 이제 바로 대로변 이면에 있는 땅이었고 여기 이제 그 음식점들이 많은 거리였기 때문에 네. 이 임차인이 좀 장기적으로 일하고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하고 싶다 하셔서 대출 받아도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는 없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서 여기는 이제 큰 월 현금 흐름은 남지 않아도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은 금액이 오르겠구나 해서 이분이 실제 2억 7천만 원을 투자를 하신 사례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6억 5천에 나와 있던 거를 깎은 겁니다. 네. 거의 8천만 원 깎았어요. 네, 여기도 네. 사실은 되게 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동산 이제 알아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받은 금액으로 받을 계약들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저희도 그리고 아마 이거 부동산 분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깎기 어렵죠, 부동산 네. 여러분. 네, 깎기 어려운 거 매도자 이거 네. 금액 깎기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괄 양도양수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임차인의 승계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사는 경우는 되게 수월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포괄 양도양수 하니까 그냥 매도인이 그걸 승계하는 거거든요. 임대 맞아요. 사업자를. 네. 그러면은 이제 매수인이 그 임차인 승계받아서 임대인으로서 그냥 이렇게 가지고 가시다가 시간이 나면 뭐 됐을 때 이제 뭐 개발이 된다든지 이제 땅값 뭐 매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또 매각을 하시면 또 이제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실투자금 2억 7천으로 사실 지방의 아파트 보통 지방 아파트도 한 3, 4억 하지 않나요? 그렇죠. 수원 아파트도 요즘 뭐 저기 좀 좋은 게 한 7, 8억 하고 그렇죠. 저희가 살 일반적인 게 때가 그렇죠. 3억 얼마인데 진짜 2억 7천으로 이거 샀다는 거가 정말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서 뭐 공실이 난 게 아니고 이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지금 괜찮아요. 그러고도 조금 남는 구조로 갖고 가신 거거든요. 맞아요. 재개발 보고 들어간 거 맞습니다. 면목도. 네, 여러분 네. 이게 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 계속 네. 제가 강조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에도 이제 북쪽이 많네요. 네, 네. 서울시 도봉구 창동이고요. 네, 여기도 되게 인구가 많이 살잖아요. 직장인들도 많이 살고 해가지고 이제 역세권의 대로변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대로변 건물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로변 건물을 실투자금 3억 6천만 원에 매입한 사례예요. 이 건물 매입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이셨는데 남편분은 직장인 분이시고 이제 와이프분은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경단녀? 이제 일이 없으시고 결혼하시고 이제 네. 쉬시는 분,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다. 네, 그러셨던 백수예요, 분이 그거는. 네. 아니죠. 경림단녀라고 그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카페를 좀 운영을 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걸 이제 매입하셔가지고 지금 네. 운영을 하시는데 원래 이제 카페를 운영하시던 거를 명도를 하고 이제 본인이 운영을 하시고 계신 본인 거예요. 사업을 하고 있다? 네. 아. 그래서 지금 조금 잘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최근에 이제 통화도 하고 해서 여기가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매물이 18억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좀 깎아가지고 많이 저희가 깎았다. 15억에 계약을 네. 했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80% 대출을 받아서 실제 투자 현금이 3억 6천만 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투자의 또 포인트는 대로변이라는 거. 네. 대로변이라는 게 정말 제일 큰 장점이었고 본인이 여기를 또 운영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이런 건물 같은 경우 조금 자세히 보시면 좋으신 게 임차인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되게 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조금 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그냥 그런 거 집기 같은 것도 다 인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이렇게 또 자세하게 또 나중에 유튜브에서 또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지금 이제 이 사례들이 3년에서 5년 전에 이제 매입해서 현재까지 온 거예요. 하고 계세요. 저희가 건물이라든지 뭐 부동산 투자를 하면 3년에서 5년 뒤를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3년에서 5년 전 데이터, 3년에서 5년 전에 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됐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했던 걸 올해 바로 성과를 보여드리기는 어려워요. 그건 사기예요. 작년에 했던 게 어떻게 올해 나옵니까? 그렇죠? 최소한 3년에서 5년 전 부동산의 정석 사이클, 네,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걸 깎아서 사서 이미 시세 차익을 봤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금매를 사야 된다라는 네. 게 조금 여기서 좀 이 사례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싸게 정말 사야 그리고 된다. 이분- 감점 마진이 확보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분들이 다 사서 뭔가를 이렇게 막 행위를 한 것도 없어요, 사실. 임차인이 있는 상태 그대로 양도양수 받았고, 그냥 인수 받았고, 혹은 이제 임차인이 있는 걸 내보내고 갑자기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한다든지 별 노력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투자해서 이 정도 올랐으면 저는 잘 된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3억 투자했는데 10억 오르고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2억 6천 3억 투자해서 그 정도 뭐 2억 6천 3억 올랐다. 이게 맞다고 봐요. 항상 내가 투자한 돈의 그냥 100%. 특별한 이게 그냥 건 최대라고 아니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반인도 이렇게 하시고 그쵸.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네. 그렇게 그때 당시에 좋은 매물을 싸게 잘 사서 위치 좋은 곳에 잘 사서 이렇게 현재 시세 차익을 봤다. 근데 이분들도 그때 당시에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다음 거 가볼게요. 네, 다음은 이제 이미 와, 히트한 사례인데요. 영등포입니다. 영등포 되게 이제 난리 되게 났어요. 뿌듯한 사례예요. 이게 여기가 이제 영등포역 영등포동에 여기도 대로변인데요. 네. 실투자금이 여기도 낮습니다. 네. 대박 영등포 대로변인데 매매가가 12억 5천이었어요. 네.
네, 이게 이거 원래 15억이었잖아요. 이거 제가 생각나는 게 네. 건물 두 번째 사셨던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건물 사시고 자금이 조금 남으셨어요. 자금 남은 걸로 어떤 걸 살까요? 좀 위치 좋은 걸 사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로변 위주로 지금 이제 추천을 드렸고, 이거 실투자금 5억 2천만 원을 이제 투자하셔가지고 한 1년 정도 보유하시다가 바로 매각했는데 22억에 팔았어. 시기가 와. 이렇게 시세 차익을 빨리 볼 수 있다. 어마어마하네. 이분 대신에 뭐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시되 운이 좋으면 빨리 이렇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누가 보면 네. 지금 사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요, 같아요. 이거 다 나와요. 다 밸류맥에 다 나와요. 밸류맥에 다 나오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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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7억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셨고 실투자금이 5억 2천만 원이다. 5억 2천만 원에 이제 시세 차익 9억을 보신 사례. 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만 그렇게 시세 차익을 본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맞아요. 저희 사례에서 다 보여드리고 맞습니다. 저희가 다 진행한 것들입니다. 네, 김진영 쌤, 우리 김지영 대표가 다 직접 한 것들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논현동인데요. 여기는 조금 이제 되게 그 시기가 조금 여기는 됐어요. 한 4년 정도 된 사례인데 맞아요. 그 시기엔 이런 것도 가능했습니다. 실투자금 5억 3천인데 여러분들 저희가 하는 뭐 신축 사업이 있잖아요. 신축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걸 사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신축 건물을 임차가 세팅되어 있는 거를 사면은 관리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이 사례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도 사실 저희와 비슷한 경우, 불장을 좀 만나서 시세 차익이 좀 컸습니다. 4년 전입니다. 지금 네. 여기서 나오는 사례가 4년 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투자하신 분은 이제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원장님이랑 이제 소득도 뭐 좋으시고 하셔갖고 80% 조금 초과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조금 실투자 현금이 조금 낮게 들어간 사례. 네. 네, 그래서 실투자금은 5억 3천만 원으로 저희가 이것도 한 41억에 나와 있던 건물 42억이었던 거를 맞아요. 깎아서 39억에 신축 건물을 매입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옛날이니까 되지. 4년 전이라고요, 4년 전.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앞으로 4년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4년 뒤, 5년 뒤를 생각하세요. 그걸 생각해야지 과거에 4년 전, 5년 전이니까 가능했지. 앞으로 5년, 4년, 5년 뒤에는 그때 살 걸. 네. 그때 살 걸. 또 그런 얘기 합니다. 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많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해봤어요. 네. 아니, 이걸 풀면은 또 이거 부동산 분들이 다 맞습니다. 보실까봐. 네. 네. 내일 다 계약될까봐. 금액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내가 그거는 푸는 순간. 네. 네. 다음은 이제 도봉구 쌍문동 사례인데요. 여기도 이제 실투자금이 5억 5천만 원이었고, 여기 건물 사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은퇴 준비를 하시던 분들이었어요. 은퇴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 제가 상가 건물을 보여드렸죠. 이 건물은 이제 고시원이었습니다. 맞아요. 고시원의 장점은 뭐예요? 월세가 많이 나옵니다. 네, 수익률이 좋아요. 수익률이 맞아요. 정말 좋았어요. 네, 순수익 650만 원이었고, 와, 은퇴해야 된다, 보증금이 좀 그러면. 있었고, 대출 좀 활용하셔갖고, 실투자금이 5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네. 22억에 이제 매입을 하셔서 운영하시다가, 팔아볼까요? 했는데, 시세가 한 35억 정도 되겠네요. 라고 해서 지금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은퇴하시면서 사모님도 같이 이제 거기 가셔가지고, 이제 시설 관리 하시면서 호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쌍문동 같은 경우도 역세권이기도 하고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데 월세가 저렴하다 보니까 되게 수요가 많아서 이런 건물들도 사실 되게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가능합니다. 네. 월세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도 이제 조금 많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월 현금 흐름이 이자 내는 것보다 네. 좀 많이 남습니다. 월세. 그래서 월세가 조금 많이 남아요. 네, 고시원은. 네. 맞아. 그러니까 진짜 방금 어떤 분께서 말씀 주셨는데 시기와 보유 연차.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뒤에서 한번 다 설명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사서 한 4, 5년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 5년 전에 했던 것들이 잘 이렇게 왔었고 우리의 오늘 이 강의를 기점으로 4, 5년 뒤를 또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 그래서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사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돈이 벌릴 수도 있고 또는 뭐가 좀 매각이 돼서 이거를 같이 합쳐서 또 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먼저 투자하시면 정말 곳으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오늘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은퇴해야 되나요? 우리 은퇴시켜드려야 돼요. 이분들을 고소로 만들어드리는 거 네네. 은퇴를 시켜드려야 돼요. 건물주로 은퇴를 저는 시켜드려야 사실 돼요. 아직 은퇴할 생각이 없는 게 너무 그럼요. 재밌게 일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건물주 되면 은퇴하실 것 같죠? 이자,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은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평생 은퇴 못 하세요. 네. 네, 이제 건물주도 이제 임대 사업자다 아, 그럼요. 보니까, 네. 아, 회사 은퇴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 대출 받으려면은 또 직장이 있어야 돼요. 건물하면 또 네. 되게 든든함이 있어서 또 즐겁게 또 회사 다닐 수 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네, 이 세 번째 이제 시간은 또 이제 이렇게 또 강의를 시간이니까 또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요즘 강의 많죠. 부업으로 1억 벌기. 네. 부업으로 1억 벌어서 모으는 게 더 빠를까요? 아니면 건물 시세 차익으로 5억을 남는 게 빠를까요? 이 그래프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네. 건물주대는 이제 4단계 테크트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건물을 뭐 다 산다고 해서 다 성공한 건물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를 사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어느 타이밍에 매각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되고 싶다면 사실 이 정도의 용어는 아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물을 투자할 때 투자의 계획이죠. 투자의 계획은 첫 번째 내가 이거를 시세 차익용으로만 할 건지 아니면 현금 흐름이 좋은 이제 수익형 건물을 살 건지 이런 거를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중개사를 찾아가서 내 자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좀 계획을 잡으시고 가셔서 이제 물건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 네이버에 이제 뭐 실거래라든지 이제 금액이 좀 많이 투명하게 나오잖아요. 건물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뭐 밸류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중개사들한테 찾아가서 실제 이게 거래가 될 수 있는지 주변 시세가 얼마인지는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투자의 계획. 여러분들도 지금 들어오신 분들 모두 투자의 계획인 것 같아요. 공부하는 시기죠. 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이렇게 계획 세우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의 시작이죠. 중개사들한테 이제 물건 받고, 네, 목적이 설정됐으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수익률이 많은 거 4, 5%를 원해 하면은 사실 수도권에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뭐 고시원이라든지 뭐 조금만 더 내려가면 4, 5%대 상가 건물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내가 월 현금 흐름이 많으면은 수익형 건물을 찾으시면 되고, 아 나는 그래도 시세 차익이지 하면은 좀 서울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목적이 설정되시고 물건을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계약 전에 이제 체크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이거 개인으로 매수할 건지, 내가 법인으로 매수할 건지, 이런 것들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법인으로 투자를 하시려면 법인 설립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출. 80% 대출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사실 뭐 감정가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대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도 사전에 다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잔금 전에 정산이라든지 월세가 밀린 건 없는다든지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시고 다음에 이제 잔금 후에는 사후 관리. 내가 영업을 하실 거면은 거기에 맞게 뭐 카페를 운영하실 거면 거기에 맞게 뭐 위탁 운영이라든지 내가 운영할 거를 공부하시고 아니면 임대를 줄 거면 그대로 승계하셔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이런 것들 좀 플랜을 조금 짜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넘어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 말 너무 하고 싶은데, 네,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네. 파이팅 하세요. 네. 네. 왜 내 주위엔 건물로 돈 번 사람이 없을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도 사실 뭐 저희 가족분들도 많이 없었어요. 건물주 없었고 왜 모를까요, 여러분? 건물은 보통 이제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건물주 그냥 다른 세상 사람 이야기지.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 서씨 집안 최초로 제가 건물을 가져봤습니다. 네. 김씨 집안 최초 아닙니까, 건물? 아 그런 것 같아요. 있어요? 네, 네. 친척 중에? 뭐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친척은 없으니까. 저도 제가 아는 친척 중에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네네. 주변에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건물 사라고 얘기를 못 해주는 거야. 네. 해봐야 다 집 한 채 겨우 갖고 있으니까. 집 가져봤으니까 집은 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아파트 사야 된다. 돈 모으면 아파트 사야 된다. 근데 건물 사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네. 여러분들 집에 건물 있으신 분들 주변에 있으신가요? 가족분들 중에? 네.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아마 건물 사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근데 대부분들 그렇지 못해요. 왜냐면 진짜 우리나라에 건물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의외로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상 좋아졌습니다. 저희 먼저 이렇게 사본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쵸? 네. 진짜 이런 걸 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을 사셔서 여러분들 후대에,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네. 월세를 내는 사람이 아니고, 전세 월세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네. 임대인이 되세요. 네. 진짜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임대인이 네. 돼서. 임대인이 되세요. 네. 사실 건물을 사지 못하는 일반 분들은 사실 어디에서 사요? 그리고 돈이 얼마가 필요해요? 이거를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려고 해도 좋은 건물의 기준을 모르겠어요. 네. 뭐 좋은 건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좋은 거 비싸면 좋은 거겠죠? 하지만은 사실 다들 그렇게 좋은 거 몇백억씩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작은 소액으로도 살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 맞아요. 이 좋은 건물 두 가지 제가 정리했어요. 싸게 샀나? 아까 말씀드린 금매로 사야지 최소한의 그 안전만전이 확보되기 때문에. 두 번째, 돈 벌 수 있나? 뭐 아까 댓글에도 뭐 공실 어떻게 해요? 말하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중요해요. 어디를 사냐, 얼마에 샀냐, 이걸 임차인을 맞출 수 있느냐, 이런 입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강의 오셨으니까 그거 이 다음 보여드리려고요. 네.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많거든요. 넘어가네요. 가세요. 네. 가세요. 네. 네. 좋은 물건, 아니, 저 오늘 부부싸움 할 것 같아요. 안 되겠습니다. 왜요? 네? 왜요? 아니요, 하세요. 좋은 물건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기 객관화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좋은 물건은 돈 많으면 살 수 있겠지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자금으로 어디를 최선의 입지를 선택할 것인가. 자기 객관화하기. 사실 사람들이 눈이 그렇게 좀 생각보다 되게 내가 갖고 있는 자금보다는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걸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더 생각보다 많이 물건이 보이더라. 그걸 좀 말씀드리고, 이제 두 번째 물건 찾기인데요. 제가 좀 부끄러운데 빌딩 지정쌤에서 이제 분석과 급매물 추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현업에 있다 보니까 급매물은 사실 이게 바로 나오진 않거든요. 건물주들이 물건을 내놓을 때 처음에 이제 호가로 내놓고 시간이 지나면 사연이 있으신 분들, 이거 팔아야겠는데요. 뭐 한두 달 연락하면서 매도인들과의 금액이 그렇게 조금 저희 중개사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금액이 조금씩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정도는 매수인이 사서 어느 정도 괜찮겠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을 저희가 매수자들한테 이제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 물건 찾으시는 거 급매물을 사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사실 무조건 임장하기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해도 이거는 사실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지키시는 분들도 계신데 페이퍼를 보고 그냥 닫아버리는 경우가 계세요. 근데 사실 페이퍼로 보고 실제 가봤는데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안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갔는데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중개사들한테 물건을 받았는데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주변 부동산에도 가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임장하기 정말 중요하고, 네 번째, 주변 시세와 비교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이제 해주세요. 지나갔으니까 이제 안 되죠. 여기서 해주세요.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조금 약간 이런 딱딱한 얘기 나오니까 이게 또 이탈하실까봐 약간 제가 부부싸움 애드립 한번 했습니다. 안 나가셨죠? 네. 이런 거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얼굴 빨개졌어. 왜냐면 건물 얘기하면은 이게 막 졸려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너무 단어들이 좀 생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졸릴 수 있어서 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애드립을 한번 해봤습니다. 1300명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좋은 건물에, 제가 생각하는 좋은 건물의 기준이 무조건 첫 번째는 금매예요, 금매. 금매를 무조건 사야 됩니다. 진짜 금매 사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진영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임차. 근데 오늘 저 얘기 많이 없네요. 공실 얘기 많이 없네요. 공실 나면 어떡해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세요. 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실 안 날 때 사시면 되잖아요. 네, 공실 안 날 때 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돈이 아직 넘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 눈 길러가지고 공실 안 날 때 사는 거, 네, 사면 됩니다. 네. 내가 샀는데 공실 나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사기 전에 이런 걸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금매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네. 주변 부동산 다 돌아보세요. 부동산 돌아보고 요새는 진짜 이게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이버 부동산이며 뭐 밸류맵이며 이런 사이트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건데 거기에서 비교 분석이 그냥 딱 돼버려요. 네, 그 공식도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매 사셔야 되고 공실난 건물 안 사면 됩니다. 네, 그리고 수익 잘 맞추면 되고요. 그리고 그 임차인이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임차인이 100년, 1000년 우리 건물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라는 법 있어요?
없죠. 나가죠. 없죠. 잘 돼서 뭐 사서 그럼요.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안 돼서 많이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네. 바뀔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건물주는 뭐라고요? 임대 사업자예요. 여러분들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면은 내 건물에 임차인을 채울 줄 아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이걸 무조건 부동산 탓하지 마시고요. 내 건물을 최대한 포장을 잘해서 페이퍼로 만들고 자료화 시켜서 내 동네 인근에다가 다 뿌려야 되고 옆 동네 그리고 그 옆 동네 윗 동네 아래 동네 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내 건물을 어필을 잘해야지. 그냥 부동산이 알아서 해주겠지. 경기가 안 좋아. 아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경쟁-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자의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 마인드로 건물주를 하겠다? 절대 안 돼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회사처럼 지시를 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저 지방에서 투자한 거 없습니다. 지방에서 방금 누가 하셨냐 그래갖고. 근데 지방에서나 서울에서나 수도권이나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 세 가지 공식을 잘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죠? 네. 이렇게 잠을 깨워드려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방금 또 이제 뭐 금매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이제 네이버 부동산 손품을 먼저 파시고 이제 나가셔서 이제 발품을 파셔야 돼요. 임장 가시고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네이버 부동산은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파트도 여기서 보시고, 건물도 여기에 다 올려놓습니다. 많은 부동산들이, 모든 전국에 있는 부동산들이 매물을 광고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광고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공부할 때, 주변 시세를 배울 때, 시세를 파악할 때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시면 그 지도로 클릭하실 수 있거든요.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뭐 역삼동에 물건을 받았으면 역삼동의 물건이 평당 얼마에 나와 있을까를 보시고, 내가 딱 물건을 받은 매물이 예를 들어 평당 뭐 1억에 받았는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당 1억에 받았는데 주변 나와 있는 물건들이 1억 2, 3천이네? 나 싸게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국토부 실거래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최근 실거래가가 쉽게 나오죠. 근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 실거래가 시스템 그리고 그 밸류맵을 통해 가지고 최근 실거래 사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받은 매물이 평당 1억에 받았는데 최근에 거래 사례가 막 평당 뭐 1억 초반 뭐 9천대 이러면은 사실 비슷한 금액이네. 근데 내가 주변 거래 사례가 평당 1억인데 내가 받은 물건이 뭐 8천만 원대야 평당. 진짜 싸게 받은 매물이구나. 실거래가보다 싸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밸류맵이라는 사이트라는 거. 이런 거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물건 금매가 궁금하시다면 이 밸류맵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가를 꼭 확인하시면은 금매인지 아닌지를 처음에 이제 그 손품을 팔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세상 좋아졌습니다. 네. 건물을 이렇게 정리시켜 얻을 수 예전에는, 있다니. 네, 진짜 네. 예전에는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주변 부동산, 로컬 부동산 가서 그렇죠. 최근 거래해서 요즘에 얼마나 거래가 되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바뀐 지는 꽤 됐습니다. 네, 네. 좋아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얘기를 이제 계속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제 그 또 수강생분이 어떤 거를 투자를 했고, 왜 투자를 했고, 건물 투자한 계기에 대해서 또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수강생분을 모셨는데요. 네, 한번 이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네. 오래된 사례가 아니고요. 진짜 바로 전달에 있었던 사례, 바로 전달에 있었던 사례의 주인공 두 분을 모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얘기예요.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얘기. 오늘 귀한 분 모셨으니까 지금 늦은 시간에 또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또. 네, 한번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자,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보시죠.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 아까 좀 많이 떨려 하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대학 때 뵙고 지금, 네. 얼마 만에 뵌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일단 이번에 그 수도권에 네. 소형 모텔을 근데 빌딩 선생님 덕분에 1억이나 네. 깎아서 네. 정말 잘 구매하게 된 네. 패션업이랑 뷰티업 하고 있는 자용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새 지금 그 모텔, 그리고 뭐 호스텔, 숙박업, 이게 지금 엄청나게 핫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쪽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건 찾기 정말 어려워요. 아시죠? 맞습니다. 진짜 물건 찾기 어렵고 그리고 저도 원래 이제 이 근생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 모텔 쪽이 이제 그 대출 방식도 다르고 네. 공사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저도 공부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물건 진짜 열심히 찾아가지고 진짜 저렴한 가격에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아, 네, 저도 많이 배워서 네, 근데 진짜 이거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격보다 많이 깎아야 돼가지고 진짜 깎는 작업하느라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진짜 전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어려운 것만 합니다. 어려운 것만. 네. 그리고 사실 막 댓글에 되게 젊으시네요 막 이러시는데 사실 이 건물 투자를 왜 하려고 생각하셨는지 좀 계기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면 좀 또 좀 되게 들으시는 분들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패션업이랑 이제 뷰티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한남동이랑 성수동에 매장이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네네. 근데 성수동 매장 같은 경우는 임차로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2년 전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 건물 가격이 40억이었었어요. 오. 근데 이제 저번 달에 제가 네. 모텔 계약하기 전에 건물주한테 좀 관심 있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네. 정상에서 물어봤더니 95억 달라고 하는 40억이 95억이었다고? 성수동 많이 올랐어요. 우와 많이 올랐다. 네. 네, 안 들리신대요. 네. 영무장길에 있었었는데 네. 2년 만에 건물 가격이 45억 오르는 걸 보고 아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네. 건물주 한번 돼보자. 네. 근데 이제 음. 제가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크게 하고 싶긴 하지만 네. 일단 이렇게 소형 모텔로 네. 한번 네. 경험을 쌓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 보자 해서 일단 네. 모텔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네. 건물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스타업 겸 모텔에 관심을 갖게 된 게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네. 해서 네. 저는 충분히 그냥 인테리어나 좀 열심히 좀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률을 분명히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사업하다 보면 재고가 많이 쌓이는데 팔리지 않으면은 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 뭐 리스크가 저는 되게 적은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일단 결심을 딱 하고 마음을 먹고 음. 바로 의뢰를 지어서 물건을 받았고 그날 밤에 의정부 가가지고 네. 확인하고 다음 하루 만에 전 결정을 해서 빠른 결정하셨어요. 계약을 네, 한다고 네, 해요. 네. 그동안 네. 좀 물건을 많이 많이 보셨어요. 봤죠. 많이 그러니까 또 보셨구나. 빨리 진짜 하루 결정하셨구나. 만에 아. 결정할 수 네, 있었으니까 네. 솔직히 여러 군데에서 많이 네. 받아서 봤는데 음. 빌딩 진흥쌤이 주신 물건을 봤는데 네. 가격도 진짜 깎기 전에도 좋았어요. 아 맞아요. 깎기 네. 전에도 진짜 네. 좋았는데 네. 거기다가 8층 네. 주차장도 있고 맞아요. 상업 8층 지역의 건물. 8층 건물에 네. 거기다가 제가 제일 모텔 중요하게 건물. 생각하면 엘리베이터까지 네. 진짜 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이 17개가 있어서 네. 혼자 계산을 그날 밤에 수익률을 계산을 했는데 네. 8층 보러 올라가면 죽어요. 네. 보도적으로 저 35% 네. 충분히 나올 수 네.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바로 결정을 해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 건물 되게 잘 찾아요. 건물 네, 되게 잘 진짜. 찾고 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 모텔 저도 하고 싶어요 하시는데 모텔 물건 많습니다 저희.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모텔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이제 그 강남 건물 전문가고 그리고 이런 시세 차익이나 수익형 건물 이제 전문가인데 모텔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뭐 제 주변에 이제 뭐 당근 자판기님도 계시고 뭐 예를 들어 공사해 주실 분도 계시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업이 되게 잘 돼요. 네. 또 지금 현재 개발은 또 당근 자판기님께서 또 해주시고 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윈윈인 거예요. 네, 저는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주변 인프라도 이렇게 잘 서로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가 돼 있다. 그래서 만약 모텔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또 연결도 해드리고. 네. 그게 저희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독점은 없어요, 저희는.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여쭤보시는 게 웨커티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하시는데 사실 14억에 저희가 매매를 하셨고 네. 예, 건물이 이제 11억 2천이니까 네. 실 투자 현금이 뭐 공사비 빼면은 얼마 정도 공사비를 제가 5억에서 6억 잡고 네. 웨커티에 6억 정도 6억 정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공사비까지 까지 와, 공사비까지. 근데 이게 수를 거의 건물 가격은 다 뽑아주시는 거예요. 네. 와. 왜냐면 감정가도 그만큼 잘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네. 저는 조금 기분이 좋았던 게 놀랬던 게 네. 15억에 제가 계약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다음날 빌딩 장소에 전화 오셔서 1억 네. 더 깎았습니다라고 아.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이게 안 해주셔도 되는 네. 거긴 하잖아요. 네, 네. 아, 저희 끝도 없이 깎아요. 네. 예. 진짜 저희와 깎이는 함께 거예요. 하시는 또 수강생분이니까 네, 또, 네. 네, 그렇게 또 저희 최선을 다해서 또, 네. 기분 좋게 계약을 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오셔갖고 비싸게 샀다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컨텐츠였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저희처럼 레스토랑 할 수도 있고요. 뭐 사옥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모텔 할 수도 있고 건물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다. 네. 네.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어우, 네. 좋습니다. 8층 건물 진짜 미쳤습니다. 네, 이거 진짜. 이렇게 PPT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보면은 네. 진짜 8층 건물에 음. 주차장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아. 있고 네. 그런 건물을 진짜 저는 보진 못했고 네. 이 정도 에쿼티에서는 살 수 없는 네. 모텔이라고 네. 생각했어가지고 의정부역입니다. 의정부역. 네. 여기서도 한 500m밖에 안 돼요. 맞아요. 바로 자리 네. 엄청 좋아져요. 네. 모텔촌인데 네. 되게 또 좋았던 게 네. 가장 높아요. 네. 그것만 외장이나 뭐 도장으로 칠해가지고 조그만 맞습니다. 거 보면 네. 네. 눈에 엄청 잘 보이겠다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본업도 열심히 할 거지만 네. 그래도 잘 신경을 써가지고 네. 올해 하나 더 빌딩 선생님께 네. 하나 더 매입하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걱정하지 좋은 마십시오. 것도 네. 준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물 하나 하기가 어렵지 사실 한 개 하시면은 그만큼 이게 또 되게 배우시거든요. 배우고 또 더 용기가 생겨서 다음 게 또 금방 또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바로 하나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또 오늘 강의를 위해서 늦게까지 이렇게 또 기다리셨다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출근하셔야 또 돼가지고. 또 네. 이렇게 강의 지금 이 시간까지 들으시는 분들한테 또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네. 마지막으로 찐으로. 제가 한 네.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음.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놓치는 기회를 좀 걱정을 하셔서 네. 안 되는 이유 100가지를 찾기보다는 되는 이유 한 가지를 명확히 정하셔서 와. 행동으로 옮겨서 여기 수강생분들 모두 다 묻는 날이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물주 감사합니다. 되시는 그날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오시면은, 네. 감사합니다. 끝도 없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분 또 모실게요. 네, 다음 분 한번 모실 건데요. 야, 네. 이분은 진짜, 이분한테는 진짜 돈을 더블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더블이 아니고 이거 엄청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 네. 잘 사셔가지고요. 최근에 저희 유튜브에 나왔던 네. 우리 탄탄 철물점의 우리 오윤록 대표가 네. 강남역에 호스텔 건물을 이제 매입을 했잖아요. 네. 안 됩니다. 진짜 요새 호스텔 건물 못 찾아요. 못 찾는데 그걸 무려 강남역에, 네. 진짜 너무 고맙다고 지금 이 시간에 왔습니다, 네. 또. 그래서 저희 오윤록 대표를 이제 모셔서, 네. 자세하게 또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서 또 한번 네. 갔다 오세요. 기분이 신기하네요. 네, 신기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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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 네네. 아, 그러면 우리 네. 오윤웅 대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저희가 이제 강남역, 네, 역삼동에 건물을 매입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그 건물 매입하신 또 스토리 한번 또 저희 또 오늘 강의 들으러 와주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여기가 이제 제가 산 건물입니다. 역삼동 827-36번지인데요. 사실 저는 건물 투자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정말 우연한 계기로 또 우리 이제 서마스터 대표님이랑 같이 또 이렇게 술도 마시고 이렇게 친하게 가깝게 잘 지내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저는 뭐 건물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저는 이제 부산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촌놈이다 보니까 강남이 왜 이래 비싸 약간 이런 입장이었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오게 됩니다. 운명적인 전화였는데 갑자기 이제 서마스터님이었어요. 아까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갑자기 막 단단히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가 오셔가지고는 아, 흥분해요, 막. 네, 너무 흥분해요. 네, 흥분해요. 네. 씩씩거리면서 막 당장 튀어와라 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일하다가 그때가 저녁 5시 반인데 정말 막히는 신사동을 뚫고 논현동을 뚫고 여기 강남역까지 오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저한테 뭘 보여주시고 싶다 해서 보여준 건물이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인데 참 신기한 게 여기가 강남역에서 진짜 딱 내리자마자 도보로 3분 거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저는 어떻게 쓰면 되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서마스터님께서 여기가 호스텔하기 너무 좋은 자리다. 그래서 이거 정말 리모델링 간단하게 하고 호스텔로 진행을 해서 좀 이렇게 수익도 창출하고 특히나 이제 요즘 강남 같은 경우 공실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실 발생 안 하게 호스텔로 채운 다음에 수익률 맞춰가지고 나중에 택시까지도 한번 노려보든지 너가 여긴 땅이 좋으니까 네. 가져가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항상 문제잖아요. 저는 네. 이런 낡은 주택을 얼마씩 해야 하니까 뭐 75억짜리인데 그거를 깎아가지고 54억, 16억을 깎은 건가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16억 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래 54억. 걸렸는데. 네, 54억에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계약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위치가 어딘지 한번. 네, 그래서 이게 위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진짜 이게 이거 렉인가? 다음으로 안 넘어가네요, 관계자님. 아, 됐어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딱 정확하게 어떤 위치를 딱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딱 이 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역이에요. 강남역. 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바로 이면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네. 완전 대박 위치인 거예요. 이건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모르고 살면서 건물을 사본 적도 없지만 그냥 조금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 이게 진짜 좋은 자리구나.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네. 진영 누님이랑 또 이렇게 네. 또 현옥 형님을 평소에 알고 지내니까 이런 기회가 네. 오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그래도 마지막까지 저는 건물을 이게 사는 게 맞나? 이게 네. 내가 이런 깜냥이나 되나? 막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분께서 어떤 말씀을 제게 해주셨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강남역이 주변에 1억 2천에서 1억 5천씩 하는데 여기 지금 평당 8천만 원대면 대박이야 대박 이러는데 75억이면 저희가 거의 사라고도 안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 아시잖아요. 원래 이게 누군가가 이게 네. 사기치거나 약 팔 때 보면 네. 야 대박이야 이거 그쵸. 무조건 해야 되니까 저 이제 약간 네. 본능적으로 이게 맞나? 맞지? 이게 한참 네.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이제 제가 갑자기 언젠가 한번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네. 그 밸류맵 같은 곳에 검색을 하면은 현재 맞아요. 나와 있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네, 매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검색을 해봤더니 밸류맵이 그때 70 몇 억에 나와 있었어요. 네. 72억인가 3억인가 뭐 하여튼 그게 나와 있는데 54억에 준다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네. 거니까 저 무조건 할게요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됐죠. 사실 사자마자 이게 시세 차익이 20억인 건데 네. 사실 이게 좀 제가 이 두 분을 몰랐다라면 아무래도 저는 건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저렇게 뭐 부동산 유튜브도 안 보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얻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16억을 어떻게 깎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 깎으셨죠? 16억을 깎은 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사실 매도인들은 호가로 올려요 처음에 그냥 호가를 호가? 올리는데 사실 호가로 살 사람이 있나요? 저는 안 사죠. 네. 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매수인들 이제 아파트 살 때도 그렇고 건물 살 때도 그렇고 조금은 이제 내고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75억에 나와 있던 물건을 뭐 바로 단기간에 제가 깎은 건 아니고 아까 금매는 사연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계속 소통하면서 이 금액은 조금 뭐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를 계속 소통하면서 지내오다가 매도인분이 이제 외국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 금액이면 바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다 알겠다. 근데 저희가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원래 진짜 그 등기를 떼어보면은요. 저희가 보통 그 건물을 깎을 때 그 나와 있는 건물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요. 네.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서 원래 근저당이 이제 보통 은행이 1금융권이 잡혀 있고 2금융권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가 잡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쭉쭉 깎아요. 쭉쭉 깎는데 문제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대출 없었어요. 대출이 빵이었었어요. 대출 없었어요. 나가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진짜 이거는 못 깎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깎게 된 이유가 이분이 건강이 진짜 많이 좀 안 좋아지시면서 그리고 이제 현재 등기 떼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국적이 캐나다로 돼 있으세요. 아드님 캐나다에 계시고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캐나다로 들어가서 아드님이랑 이제 그 노후 보내시는 게 이분 꿈이었었어요. 빨리 정리하시고 싶으시다. 사연이 있는 물건이었다. 너무 다행히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매도인분 사장도 그쵸. 죄송합니다. 이제 너무 지켜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걸 잘 찾아요. 네, 저희가 이 금매를 정말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이게 저희의 장점이 이제 금매물을 저희가 바로 이제
알 수 있다. 이게 네.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제 소개를 안 하고 생각해보니까 지나갔었는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네, 죄송해요. 저도 약간 흥분해가지고요. 네. 네, 저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수익화 도구 제작 전문가. 네, 그리고 또 블로그를 하고 있는 타이탄 철물점이라고 합니다. 블로그도 사실 요즘 열심히 쓰고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 이제 저는 부업을 하다가 이제 저는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남역에 건물을 살 거라고 생각도 해본 적 없고 진짜 저는 교사가 또 아시다시피 월급이 그래 많지가 않아요. 한 230만 원, 40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다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부업을 조금씩 하다가 그 부업이 조금씩 커졌고 그러다가 사업을 하다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두 분과 이렇게 연이 닿게 된 건데요. 제가 사실 정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하지 못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투자였었어요. 왜냐면 저는 굉장히 없는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부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자산은 생겼는데 돈이 생기고 나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돈으로 이거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보니까 누군가는 건물을 투자하고 또 누군가는 주식을 투자하고 하면서 그 돈으로 돈을 버는 게 제가 일을 하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빠르고 크다는 걸 알았고 당장 저도 맨 처음에 부업을 할 때보다 지금이 확실히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아 이게 나도 나이를 먹고 있구나.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이제 진짜 열심히 달리고 싶어도 내 몸이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 맞아요. 그럼 나 그때 굶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던 시기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서현호 마스터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무조건 뭔가를 사야 돼. 왜냐면 네가 버는 건 한계가 있어라고 하는데 아 그러면 나도 무언가가 투자를 좀 해야 되겠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고 또 제 주변에 생각보다 이렇게 좀 투자를 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확실히 주변에도 저도 이게 또 주변에 건물을 또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옆에 있으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이걸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산 것은요. 정말 아까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대로변 주변은 상업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상업지랑 인접한 주거지는 흔하지가 않은데 공교롭게도 제가 구매한 게 정말 상업지랑 완전히 그냥 코 닿으면 딱 맞닿을 정도로 맞닿아 있는 주거지예요. 근데 주거지에서 우리가 숙박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뭐 이제 뭐 외국인 도시 민박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건물을 숙박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를 관광 숙박업으로 이렇게 바꾸면 이걸 우리가 호스텔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에 있는 방 하나하나를 객실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어쨌거나 서울에 오면은 다들 강남에는 한 번씩 오거든요. 저도 부산 촌놈이지만 일단 서울에 오면 강남은 한 번 와봅니다. 그래서 강남역에서 2분 컷이니까 웬만한 호텔에 접근하는 접근성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여기는 풀박 채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자마자 어쨌거나 간평가보다 한참 내려와 있는 사연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조금 어떻게 뭘 좀 잘못 운영해가지고 삽질해도 손해는 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대출을 계산을 좀 이렇게 해보니까요. 제가 13억 정도의 에쿼티가 들어갔고 대출액 같은 거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이자만 1,360만 원 정도인데 제가 이걸 호스텔로 만들었을 때의 그 수익성 계산을 사실 어저께 최 선장님을 만나서 하고 왔어요. 그래요? 네, 근데 어제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한 수익이 5월 매출 4천 정도고요. 조금 더 좋으면은 이게 5천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뭐 4천도 안 되고 제가 너무 능력이 없어가지고 풀박도 못 채우고 3천만 원만 냈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자를 내고도 저는 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수익성이 나오는 건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할 때도 정말 유리한 건물. 그리고 결국 제가 진짜 최근에 건물을 정말 많이 봤는데 위치가 좋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한 건물이 없었는데 확실히 두 분을 제가 알고 지내면서 말도 안 되는 물건을 받게 된 거죠. 제가 너무 많이 띄우는데 사실이니까. 근데 나는 주변에 너무 이런 거 싫은데 사시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부산에서 와도 입지 좋네라고 보여지죠. 이거만 봐도. 제가 촌놈이라 잘 모르는데 이게 여기서 걷는데 한 2분 걷다가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맞나 이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너무 불안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또 건물 투자하시는 또 강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뭐 저기 뭐 부산에서 하시는 뭐 숙사장님도 계시고 뭐 저기 또 그 무촌철거 하시는 또 원곤이 형도 있고 막 주변에 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저 형 지금
현욱이 형한테 한 대 탄 맞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쵸. 확인해. 이제 팩트 체크는 하고 아, 가야 그렇지, 돼요.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어떤 말을 하냐면은 야 그거 너 안 할 거면 나한테 그냥 팔어. 그래서 그때 이제 확신했죠. 아 이거 잘 샀구나. 네. 아, 네, 잘 샀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 숙박업 건물의 가치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사실은 강남에 가보시면 대부분 다 공실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막상 또 가보면은 안 좋은 게 공실이 있는 거지. 진짜 좋은 건물은 공실이 없는데 이제 공실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이걸 다 채운다 하더라도 수익률을 높여놔야지 건물의 가치가 오르는데 그걸 맞추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제가 이걸 계산해보니까 수익률이 미쳤던데요. 좋아요. 호스텔로 하면 진짜 수익률.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이게 궁금한 마음에 또 우리 부산에서 이 호스텔 해가지고 120개 정도 운영하시는 이야. 그 숙사장이라는 인플루언서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네. 아, 계속 도대체- 확인하시네요. 네, 저는 약간 헛주자고 제 인생의 제일 큰 사치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거라니까. 아니 근데 이게 호스텔이 네. 엑시트 사례가 없던데 네. 이게 엑시트가 되냐니까 어떤 답변을 제가 들었냐면은 두 군데 크로스 체크했습니다. 또 건물 건축사님한테도 했는데 애초에 서울에 호스텔이 거의 없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게 시작된 지 용도 얼마 안 변경할 됐어요. 수 있는 곳이 네. 많지 않아요. 그냥 모텔이 조건이 요새 너무 있어야 비싸니까. 돼. 조건이 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잘 샀는데 물건 이 정도면- 찾기가 힘듭니다. 네, 근데 이제 호스텔이 될 만한 조건을 가진 물건도 굉장히 잘 찾아주셔가지고 나 이거 숙박업을 갑자기 할 수 있게 된 거죠. 저 이제 여러분들 숙박업자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요즘 제일 핫한 네, 건데. 맞아요. 그리고 또 하다가 네. 또 근생시장이 좋아지잖아요. 그럼 부시고 근생을 지세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많이 네. 들어가지 않아서 사실 거기는 나중에 뭐 사업으로 쓰셔도 좋고 맞아요. 일단 땅이 좋으니까. 좋습니다. 네. 매각하셔도 좋고. 네, 근데 제가 진짜 확실한 저기 지훈님께서 이런 질문하시잖아요. 사실 하기 전까지 처음에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이랬는데 제가 맞아요. 주변에 호스텔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막 연락을 막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니 호스텔을 왜 파냐? 그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맞아. 돈도 나오는데 진짜 그냥 어차피 땅값은 알아서 오르는 거니까 그냥 될 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좀 해라.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맨 처음에는 그냥 리모델링 조금 발라가지고 지금 외국인이나 받으면서 싸게 가려고 했는데 조금 더 시원하게 역시 더 많이 썼나요, 돈을? 인테리어 조금 더 쓰기로 이게 결심을 하게 되면 막상 이제 아. 가정비 공사해야지 해도 사실은 좀 이렇게 더 쓰게 아니, 되더라고요. 판을 거기서 맞으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일단은 20억 깎았으니까 네. 20억 깎았으니까 좋네요. 그치. 많이 깎았으니까. 맞아요. 네. 야,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 하면서 뭐 저거 답변 드려도 될까요? 어떤 거요? 건물 앞 도로가 8m가 넘어야 되는 거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진짜 완전 꿀팁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남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 좀 조례가 조금 특별법 같은 걸 받아요. 강남 쪽은요. 약간 그 4m만 돼도 숙박업 허가가 난다고 제가 건축사님한테 답변을 받았고요. 그 대부분 구청까지 확인을 다 마쳤습니다. 맞아요. 강남은 4m가 됩니다. 4m 도로. 근데 서초는 4m가 안 돼요. 네. 송파도 강남 4m가 안 됩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이었기 때문에 네. 8m가 아니어도 가능했고 이제 뭐 학교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금 다 되는 건 아니고 용도가 이제 그걸마다 조금 네. 차이가 있습니다. 대신에 함정은 강남 4m라고 하더라도 강남은 땅값이 비슷하다는 거. 그러니까 방값이랑 이거 사는 값이랑 잘 수지타산을 맞춰봐야 된다는 거. 근데 워낙 좋은 데를 싸게 잘 사서 진짜 그게 맞는다는 거. 예, 대단 총무장님 우리 오윤록 대표는 정말 잘 산 거죠. 네. 네.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또 네.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또 네. 강의 들으시는 또 분들한테 또 좋은 어떤 얘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사게 됐는지 뭐 이런 네. 것들 소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부동산 시장이 막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부동산을 살 때마다 항상 좀 급하게 막 부동산이 오를 때 쫓기듯이 샀던 경험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번에는 확실히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에 샀다. 아. 그래서 이 부동산은 진짜 타이밍이라는 것 같아요. 정말 예기치 않게 정말 좋은 건물을 매입하면서 우리 빌딩 진연쌤을 이렇게 알고 지내니까 정말 이렇게 보물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었구나를 네.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요, 이 부분과 같이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서 이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을 만들어 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윤록 대표가 네. 생각보다
엄청나게 집요하고 아니 진짜 똑똑해요. 그리고 뒷조사를 너무 네. 잘해요. 팩트 체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진짜 검증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뭐 네, 은행권이도 그렇죠. 아는 사람이건 뭐 감정평가사건 뭐 이거 엄청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작을 진짜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이 빌딩 진흥쌤에서 시작을 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이제 한 번 또 검증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보시는 많은 분들도 진짜 이미 뭐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깐깐한 사람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좋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 시작을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강의라는 것 자체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식의 전달이라기보다는 그 사람과의 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이런 액세스 권한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훌륭한 분들 옆에 두시면서 여러분들도 훌륭한 투자 많이 하시고 자산 많이 불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수강생분 나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셨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사실 이렇게 실제로 뭐 저희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최근에 따끈따끈한 이제 진행 사례를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초대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 또 저희 얘기만 하면 되게 뭐냐 또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사실 모실 분들 더 되게 많은데요. 네. 이 밤늦은 시간에 저희 강의위에서 이렇게 모시기도 사실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봐요. 이 두 분 얘기했는데 벌써 네. 지금 3, 40분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좀 이 얘기들도 아까 댓글에서 많이 보였던 게 이게 우리 진영 쌤이나 뭐 이렇게 가까이에 두고 싶다라고 이제 또 얘기해 주시는데 이미 저희 지금 오늘 만난 것 같아요. 강의하면서 이제 소통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오늘 첫 이제 그 소통을 하는 것 같고, 네 앞으로도 저희 이제 계속 저희는 뭐 유튜브랑 카페랑 계속 활동하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025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웨비나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할 예정이 없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원래 해야 될 아까 조금 전에 보셨죠? 이런 분들 이렇게 네. 물건 찾아야 되고 건물주 만들어 드려야 되고 이게 저희의 본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일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이제 강의는 이제 올해 이게 마지막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노경희님 1억 초반선에서도 도전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되죠. 네, 당연히 됩니다. 네. 가능한 물건들도 저희가 또 이제 뭐 나중에 또 알려드릴 거예요. 네. 네, 이제 오늘 이제 무료 강의 시간에 조금 제가 이제 되게 디테일하게 어렵게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부터 너무 막 어렵고 뭐지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맞아요. 제가 되게 쉽게 한번 풀어봤고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 나 진짜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린 간절함과 나 건물주 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조금 더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저희가 진짜 아무래도 오늘 정말 이 무료 강의다 보니까 최대한 쉽게 그냥 정말 그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초등학교 버전? 네. 네, 좀 약간 초등학교 버전으로 갔는데 쉽게. 네, 중학교 버전도 있고요. 네. 고등학교 버전도 있고 대학교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전을 이제 새롭게 이제 한번 저희가 구성을 또 해봤어요. 구성을 또 해봤으니까 뭐 이거 죄송하지만 좀 이게 유료 강의도 저희가 또 준비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희가 저희 네. 예상으로 사실 올해 이제 마지막 강의이기 올해 마지막이에요. 때문에 올해 마지막. 부동산 이제 그 이제 소액 건물주 마스터 패키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보겠습니다. 이게 몇 분이나 사실 신청해 주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가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진짜 금매물 엄청나게 지금 싸놨어요. 네. 엄청 준비해 놨고 근데